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다시 이어지는 주말 리그 일정입니다. 금주도 동일하게 영상 공개 분석은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준비했으며 영상 공개된 경기 외 매치 및 각종 해외 리그 분석과 결장자 정보 그리고 최종 결과 예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29회차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이번 주말 PL 최고 빅매치로서 아스널이 리버풀을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으로 불러들입니다. 아스널은 주중 샤흐타르를 홈에 불러 챔스 1대0 승리를 만들어냈는데 상대 자책골 유도로 만들어낸 승리였다 보니 이번 경기도 우려는 있습니다. 이미 16경기 무패 행진이 끊어지며 본머스에게 리그 1패를 당한 아스널이고 리버풀에게는 무려 맞대결 16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데이터까지 존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경기의 칼라피오리의 부상은 꽤나 심한 상황으로 전해지며 복귀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 들리고 있고 이어 진첸코와 함께 파티가 풀백으로 포지션을 화면과 같이 옮겨지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경기 최대 이슈입니다. 바로 사카의 복귀 여부입니다. 아쉽게도 사카는 지난 금요일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피치로 나와 간단히 몸을 푸는 정도만 했다고 전해지는데 햄스트링 문제가 이번 주말 일정에 맞춰서 정상 회복될 수 있을지 두고 본다는 입장에 그 여부를 계속 숨기고 있는 아르테타 감독입니다. 경기의 중요도를 따져본다면 출장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게 만들기도 하지만 과연 몸 상태가 맞춰 회복되었을지는 복귀 첫 경기라는 점까지 더해 더 우려를 만듭니다. 그나마 2024년 아스널은 리그에서 빌라에게 0대2의 패배가 홈에서 유일한 패배였고 무승부도 브라이턴에게 단 한 차례만 허용했다 보니 그 홈에서 강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 아스널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수비가 이번 경기 살리바의 징계로 센터백에 균열이 생겼고 리버풀과 맞대결 연속 실점 기록은 더욱이 2골 이상이 필요할 이번 경기에 사카의 존재 유무가 걱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지난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켈러가 상대의 유효 슈팅을 모두 세이브로 만들어내어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독일 원정 강세를 다시 보이며 조금 타이트했으나 1대0의 승리로 만족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슬롯 감독은 PL 최초로 전체 대회 기준 시즌 첫 12경기 11승을 거둔 감독이 되었고 오늘부터는 그 기록의 연장선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체력이 문제입니다. 측면 자원들을 포함해 공격에서도 체력 안배를 위한 교체를 많이 진행해 주었던 슬롯 감독인데 살라를 제외하고 이번 시즌 리버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센터라인들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라벤베르흐와 메갈리스터 그리고 코나테와 판다이크까지 모두 풀타임을 뛰었고 이번 경기도 그렇다고 이들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체력적인 부담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나마 리그 일정이 가장 늦은 날에 잡혀서 어느 정도 이를 감안한 선수 운영이었을 것이라 고려가 되고 그렇다면 안필드 당시 노팅엄에게 1패 외 전승을 하고 있는 리버풀에게 이번 경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아스널 원정에서는 자책골 하나만을 득점으로 올리며 3대1의 참패를 당하기도 했던 만큼 절대 쉬운 원정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살라와 누네즈가 이번 경기 공격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누네즈가 최근 득점한 경기에서 리버풀이 15승 1무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주도권 잡는 경기에 활약이 있기에 전력이 약해진 아스널에게 선두 수성을 위한 승리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아스널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펼치는 만큼 지난 23라운드에서의 영광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최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는 외대고르의 이탈과 함께 아스널의 공격 창의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와 있는 와중 이번 경기 사카의 출전 여부와 혹 출전하더라도 그 출전 시간 수준에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금요일 훈련 불참이 확인된 상황이다 보니 당장 그리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리버풀 또한 챔스 원정에서 미드필더 라인과 센터백들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체력적인 문제는 분명히 감안을 해야 하는데 실제 리버풀이 지난 볼로냐와 챔스 일정 후 정말 극한의 휴식텀으로 리그 일정을 치렀고 당시 팰리스 원정을 단 1대0의 승리만 거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도 체력 안배는 있을 것이라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스널이 리버풀과 맞대결에서 16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살라바까지 나오지 못하는 이번 경기의 아스널의 수비는 그간의 벽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다행히 리버풀이 역배당을 받았고 주력은 1핸디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사카의 출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100%가 아니라는 전제 속에 리버풀의 승리로의 배팅 또한 도전해보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세리에 A 인터밀란과 유벤투스의 매치입니다. 먼저 인테르는 지난 경기 PK 실축을 하며 경기는 0대0 무승부가 날 뻔했으나 결국 93분 극장골이 나오며 아찔한 원정 1대0 승리를 챔스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홈에서 선두 나폴리를 추격하기 위해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라우타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즌 인테르는 조금 바뀐 것이 있다면 튀랑과 라우타로의 활약 정도입니다. 지난 시즌 튀랑은 라우타로가 나오지 않은 경기에서는 거의 득점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기에 어느 정도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시즌에는 팀의 공격을 총체적으로 맡아주고 있는 와중 라우타로의 결정력이 떨어지며 시즌 초반 득점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그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다시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기존 인자기 감독의 인테르의 전술 속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워낙 중원에서 두텁게 버티며 양 측면에서 전개를 통한 공격 빌드업을 가져가는데 특히나 디마르코가 주축이 되어 왼쪽을 뚫으려고 하는 만큼 미드필더들의 적절한 박스한 공격 보조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알레그리 감독 체제에서의 유벤투스와는 6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은 팀이 없이 모두 2.5점 언더로 기록이 되었고 매번 한 골 싸움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번 시즌에는 유벤투스의 전술이 바뀐 만큼 이게 앞으로 어떤 판도로 흘러갈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경기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반대로 유벤투스는 지난 경기 페린의 PK 선방에도 불구하고 결국 퇴장의 여파를 버티지 못하고 슈투트가르트에게 결승골을 헌납해 0대1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벤투스는 리그에서 4승 3무를 기록하며 유로 모델리그 전체를 통틀어 맨시티와 함께 손에 꼽을 무패의 팀이자 리그 단일 실점만 기록한 유일한 팀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유벤투스는 모타 감독 체제에서 과거의 백스리 전술을 버리고 백포 전술 속에서도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고 징계로 쉬었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돌아와 다시 골문을 지킨다면 이번 경기도 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유벤투스입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역배당이 책정되었습니다. 디 그레고리고 골키퍼는 이번 시즌 정말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나 인테르를 상대로 커리어 통산 3경기 4실점을 기록하며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수비의 도움으로 이 부진한 커리어를 세탁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공격이 문제입니다. 이번 시즌 보강을 제대로 한 유벤투스는 대부분의 공격 자원을 잃었습니다. 더글라스 루이스와 밀리크 그리고 쿠프메이너스와 곤잘레스 마지막으로 콘세이상까지. 이번 경기에 콘세이상과 쿠프메이너스 그리고 더글라스 루이스의 출장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고는 있다만 콘세이상은 주전 경쟁에 밀릴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둘도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터운 인테르의 중원에서의 압박에 유벤투스가 쉽사리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블라호비치가 기회를 잡는다면 마무리가 가능하나 그 조력자가 부족해 보이는 이번 경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다만 유벤투스도 그 조직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기에 매번 선두 경쟁을 해온 두 팀의 자존심 싸움은 치열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인테르가 홈에서 경기를 펼친다는 점에서 산시로의 이점은 유벤투스에게 선제 압박을 할 가능성이 꽤나 높은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당도 현재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하는데 유벤투스는 그럼에도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유일한 리그 무패의 팀으로 기록되고 있고 이번 시즌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의 활약과 함께 수비적으로도 바뀐 전술 속 흔들림 없이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테르도 쉽게 뚫어내기는 힘들 것이라 보여지는 와중 양팀의 리그 맞대결이 6경기 연속 2.5점 언더의 멀티골을 넣고 2대0 승부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도 한 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유벤투스가 이번 경기 더글라스와 쿠프메이너스의 복귀 가능성이 있지만 결장을 감안해야 할 만큼 현재 부상으로 곤잘레스까지 주전 미드필더를 다 잃었다고 생각해야 하다 보니 공격에서 블라호비치의 어깨가 과하게 무거워지는 경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최근까지도 그렇듯 양팀 경기는 1대0 내지 1대1에서 끝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결국 주력은 2.5점 기준 언더만을 고려하게 되며 아쉽지만 유벤투스도 포기할 수 없는 이번 경기 저항이 거셀 수 있다 보니 승무패 그 어떤 접근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